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치 파괴가 선을 지금 넘고 있습니다. 사실상 헌정사상 이 정도로 지금 포악한 법무부 장관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입니다. 자기가 생각했었을 땐 검언유착도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고 사실상 성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라임 사태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루트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미애 장관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언유착의 끝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불과 그게 몇 달 전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짓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태를 통해서도 반복하려고 하니까 어느 국민이 그거에 속겠습니까?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보좌하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그런 식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맹랑한 것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옥중 편지에서 주장한 것은 간단합니다. 검찰이 자신을 위해 가지고 호의를 베풀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저 편지는 옥중 편지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건에 대한 피의자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라고 한다면은 피의자의 말을 퍼나르면서 그것이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지금 일방적인 주장을 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다시 한번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수사권도 박탈했죠. 검언유착 때와 동일하죠.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 편지를 통해 가지고 녹취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지도 않은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동시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전날 대검이 국민을 기망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과를 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근거도 없지만 피의자의 말이 일방적인 사실인 것처럼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몰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검찰청 쪽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추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 이렇게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검언유착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에게 끌려가다시피 했었죠. 그러나 그때도 검찰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런 식으로 리더십 있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그거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는 추미애 장관을 겨냥해서 궁예의 관시법 수준이다. 그리고 또 현직 검사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추미애와 실세가 아닌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따른다는 입장이 나오죠. 사실상 검찰 내부적으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사태는 검언유착 때와는 다르다라는 걸 이미 직감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라임 사태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앞뒤가 안 맞고 삐걱거리고 있죠. 김진애 의원은 김봉현 회장의 지금 편지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세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접대를 받은 사람이 이성범, 송사명 그리고 윤곽근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인데요. 당연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허위사실이다 라고 강조했죠. 윤 전 고검장은 김봉현도 누군지 모르고 전혀 거기에 언급된 검사나 누구와도 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이고 송 전 지검장도 마찬가지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검언유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당사자는 한동훈 검사장이었죠. 한동훈 검사장도 무슨 소리를 지금 하는 것이냐, 피의자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나를 갖다가 좌천시켜가지고 되겠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언유착 때와 라임 사태 때 조금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김봉현 회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그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라임 사태 때 같은 경우는 검언유착에 비해가지고 여당 의원 쪽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여당 의원들은 지금 김봉현 씨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살을 붙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추미애 장관, 그런 사람들만 지금 신나가지고 거기에 살을 붙이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그래서 이번에 라임 사태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당 의원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봉현 전 회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사건 자체를 키우고 끌고 나가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봉현 회장은 시기에 맞춰가지고 2차 지금 자필 옥중 입장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2차 옥중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검찰로부터 자신이 구체적인 어떤 조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요. 김 전 부회장은 검찰이 본인은 물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도 않고 자신이 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김봉현 전 회장은 김진애 의원이 이 사람들이 검찰 접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건 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묘한 타이밍에 2차 옥중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 즉 피의자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이 얼마나 사실관계가 있는지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겠죠. 우선 일단 영장기각 청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박이 나옵니다. 당시 수원지검장이던 윤대지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통화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청탁이나 로비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당시 수원역의 사건과 관련해서 김봉현 이름 석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김 회장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장을 그런 식으로 기각을 해줬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금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2차 옥중 편지에서 김봉현 전 회장은 또 어떤 내용을 주장을 했을까요? 이번 편지에서 김봉현 전 회장은 자신이 접대를 한 검사 3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수사한 동료들이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그런 식으로 뻘짓을 하고 난 뒤에 김봉현 전 회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줬습니다. 글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점은 저런 식으로 힌트를 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해당 접대를 한 검사가 누군지 안다면은 이름을 밝히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저렇게 피곤한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유가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김 전 회장은 지난 편지에서 검사에게 접대를 한 사실이 확실한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A 변호사의 소개로 청담동에서 검사들에게 1,000만 원 상당 접대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A 변호사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까? 전직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있었지만 그 자리에 현직 검사는 한 명도 없었다라고 반박했죠. 김봉현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사건 자체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죠. 국감을 하루 앞두고 김봉현 전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백두산 호랑이 윤석열이 검찰의 감찰을 멈췄다라는 것이에요. 김 전 회장은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전화를 해가지고 야, 감찰은 조직을 깨라고 있는 게 아니라 지키라고 있는 거야 라고 한마디를 하자 감찰을 멈췄다라는 일화를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런 식의 일화를 검찰 관계자로부터 들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뇌피셜이죠. 그런데 그 뇌피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김봉현 전 회장이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모든 검찰 수사관들의 존경을 받고 백두산 호랑이처럼 추상같이 호령하는 분의 영리를 건드린 게 아닌가 하는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와서 심적으로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검찰로 조사를 받으러 걸어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과연 합당하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저 뇌피셜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피셜을 근거로 해가지고 백두산 호랑이다라고 칭송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 검찰총장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검찰로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된다니 얼마나 내가 불우한 사람입니까? 저 메시지를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여당 의원들과 그리고 여당의 지지자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당 의원들은 저런 식의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발 뻗고 나서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식의 김봉현 전 회장의 메시지에 대해 가지고 검찰 내부적으로 더 지금 폭발적인 분노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일선 검사들은 뭐라고 지적합니까?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김 전 회장은 한마디로 피의자라는 것인데 그 피의자가 의인처럼 포장되는 상황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검찰 고위 간부가 뭐라고 합니까? 윤 총장과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김 전 회장이 모두 믿고 윤 총장이 검찰의 모든 일에 관여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황당하다라는 것이죠. 검언 유착도 그런 것이고 라임 사태도 그런 것이고 뇌피셜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뇌피셜도 아니에요. 피의자의 지금 뇌피셜입니다. 아무런 근거나 아무런 증거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들었다. 이게 다예요.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피의자의 말에 대해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할 수 있겠습니까? 검언 유착 때는 그랬죠.
그래서 KBS가 됐건 MBC가 됐건 피의자의 그런 식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여당 의원들이 받아가지고 검언유착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고 추미애 장관도 그거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밀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호락호락하게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고 있지 않아요. 당당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허위사실 유포다. 중상모략을 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여당 의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 이 라임 사태는 검언유착 때와는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눈치 없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추미애 장관인 것이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추미애 장관은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습니다. 글쎄요, 추미애 장관을 과연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앞으로 국감이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